그런데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이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생활화해 보자는 것이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신경과 연관된 최신 논문을 한 편 소개드리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좀 깊이도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운동 증상이라는 용어를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안면에 홍조가 있거나 발한, 두통 또는 심계항진, 불면증, 심한 피로감, 그리고 피부 속에 뭔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의 증상 등을 말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한폐경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50대 여성에서 약 60% 정도가 열감과 동반된 홍조, 그리고 한 47% 정도가 심계항진, 그리고 44% 정도는 발한 증상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이 갱년기 여성에서 매우 흔한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관 운동 증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혈관 운동 증상이 단순히 갱년기에 겪게 되는 불편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드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생활화해 보자는 것이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에 출간된 메노포즈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폐경기에 편두통과 함께 대표적인 혈관 운동 증상인 안면 홍조나 야한증 등이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면 홍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한증이라는 것은 밤중에 지나치게 땀을 흘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갱년기 여성의 3분의 2는 안면 홍조나 야한증 등의 증상을 심하게든 경미하게든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경미하게 겪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부에서는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이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관성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환자의 증상에 대한 관찰을 했습니다. 무려 30년 이상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한 결과가 이 논문에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는 것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알고 있는 위험 요인들과 무관하게 편두통의 병력이 있으면서 혈관 운동 증상이 동시에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 이 현상만으로도 심뇌혈관 질환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이 논문에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저희 병원을 찾는 갱년기 전후의 여성 환자분들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고 한 번쯤은 꼭 유념하시면 좋을 의학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논문을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캐서린 킴 교수 연구팀에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청년기에 관상동맥의 위험 연구에 참여한 전체 참가자 중에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여성 1954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을 대상으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적인 신체 검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추적 관찰이 진행이 되었고요. 참가자들이 실제로 50에서 60대가 된 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1954명 중에서 81명이 심뇌혈관 질환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42명은 뇌졸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논문의 결과 폐경 여성에서 편두통이 빈번하고 혈관 운동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한 5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성은 70%까지 높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결과는 편두통과 혈관 운동 증상 중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편두통만 오래됐다 또는 혈관 운동 증상이 오래됐다, 이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지는 않았다는 것도 연구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에 접어들면서 편두통이 지속이 되고 혈관 운동 증상이 함께 동반되어서 지속이 된다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혈관 운동 증상 중에서 주로 안면 홍조와 야한증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혈관 운동 증상인 심계항진이나 불면증, 피로감, 이상 감각 등의 개별 증상이 편두통에 동반이 되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의 병력과 함께 안면 홍조나 야한증 이외의 다양한 혈관 운동 증상이 함께 그리고 오랜 기간 많이 존재할수록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두통, 안면 홍조, 이 두 가지는 갱년기 여성에게 너무 흔한 질환이기에 이 연구 결과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편두통의 발생 기전으로 뇌혈관과 뇌신경 사이에 염증으로 인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관여한다는 가설이나 증거는 매우 많이 있고 관련 논문들도 출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경 여성 10명 중에서 7, 8명 정도에서 경험하는 너무나 흔한 갱년기 증상인 혈관 운동 증상이 앞서 말씀드린 편두통과 함께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도 30년 정도의 경과 관찰을 통해서 밝혀낸 논문에서 입증이 되었으니 충격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평가할 때는 편두통 병력과 함께 지속적인 혈관 운동 증상을 여성 특이 위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나 내 주변 지인 또는 가족 중에서 갱년기 혈관 운동 증상으로 고생하는 와중에 빈번한 편두통을 호소한다면 아마 섬뜩함마저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나 흔하기도 하고 그냥 불편감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편두통과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인 혈관 운동 증상이 함께 상당 기간 지속이 될수록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비만, 식습관 등의 혈관 질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편두통과 혈관 운동 증상의 발생에 관여하는 이 자율신경의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